음양 차원의 논리를 이 밥상 안에도 음양이 산재되어 있다. 음의 기운은 쌀밥이요, 양의 기운은 반찬이라. 밭에서 나는 건 반찬이고 물에서 나는 건 음의 쌀이고, 그래 이 쌀은, 음의 기운은 하나 된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이고, 양의 기운은 두 개의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것이다. 음양 차원이 가장 정갈하게 놓인 게 우리나라의 밥상이란 말이야. 7첩 밥상이니 9첩 밥상이니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입으로 음양 차원을 먹은 만큼에 바로 우리는 거기에 밥상머리 교육이 들어갔어. 그게 바로 법문이지. 입으로 먹을 때는 밥상이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귀로 먹기 위한 법문이 시작되면 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할 때 거기에 수장이 움직이면 음식도 움직이지 말아요. 어떤 법문이 어떻게 쏟아질지 몰라. 그래서 내 앞에 인연이 언제 찾아올지 어떻게 알아? 이 일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근데 어떤 이들은 일하면 잠깐만요, 일 끝내놓고 갈게요 하고 일하면 매달려. 그러다 보면 진짜 아쉬운 인연은 가. 이거를 와. 인연을 맞아. 물론 조금만 하면 끝내놓아야 될 일이면 끝내놔야 하겠지만, 자기 심퉁만머리가 이만큼 불쑥 빡 튀어나온 이들은 그때는 다 걸리는 거야. 네가 인연 맞이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인연이 찾아왔는데 그 인연 하나를 맞이할지 모르고 대접할지 모른다면 무슨 공부를 한 거야? 도량에서 공부가 그래요. 그리고 숱한 법문 내용이 인연 맞이 법문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되어 나가는가에 대한 법문이고, 또 실패에 대한 법문이고, 성공을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가르쳐주는 법문이야. 이게 모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 이제는 업장을 소멸을 하려면 나의 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나의 업장은 인연을 맞이할 때만이 그보다 더 많은 인연이 찾아와요. 이제 그 기운을 돌리려 한다면 사람 만나는데 두려움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더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꾸 배우려고 남의 얘기에 자꾸 귀 기울여. 아, 저 양반은 저런 소리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좋겠다. 야, 저 양반은 또 저렇게도 살아가네. 자꾸 귀 기울여. 자꾸 회피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리 하지 마. 이 사회는 정제되지 않은 이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자기 기분이 나쁘면 입에서 거친 소리 그냥 막 도끼를 쏟아내. 우리 도반님 같으면 상처 딱 받아.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도량으로 좀 많이 놀러와. 그래도 이곳은 나름의 정제된 말을 하려 노력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상처는 받지는 않을 거고, 또 기운이 좋고 맑은 이들과 함께 한다면 나도 언젠가 탁해진 나의 기운도 언제인지 모르게 맑아져 있고 내 얼굴이 변하는 게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의 인생을 새로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주어진 나의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인생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인연 지어주는 거고. 우리 두반님 같은 경우도 나를 만나러 왔어. 겨우 나와서 저 양반은 저 집밖에 못하네 그래. 그래, 난 나와갖고 이 집밖에 못해. 그렇죠? 근데 인연을 맞이하면서 또 아쉬워 찾아온 인연의 아쉬움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내가 살아가는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 내가 변화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그대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있는 곳을 편하게 하기 위해 투자를 해서 변화를 해. 잠자는 것도 힘들면 찾아와서 지네들이 편하려고 돈을 투자를 해서 건물도 좋게 지어주고 다 지네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거지. 명분은 나를 위한 것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니야. 또 그만큼 뭔가가 득이 될다 싶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지. 내가 바뀌어나가는 것이고. 지금의 이 법문은 모두 천부경 해설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지금까지는 동물처럼 살아왔다.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벽이란 육생살이 동물처럼 살아간 육생시대에서 인생살이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아가기에 맞이하는 게 후천시대고 이게 개벽이에요. 천지개벽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내성 명력으로 인해 갖고 인간이 뭐 몸이 변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 그 생활 양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 갖고 살아오는. 그러니까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나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 인생살이 선천시대, 후천시대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고 그 법을 배우기 위해 여기 왔어요. 이 법은 어떤 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게 없어요. 내가 살아가기 위한 법이 정법이걸라. 그래서 이 세상은 숱한 에너지가 모두 사회 질량이야. 삿되지 않은, 탁하지 않은 질량이 없어. 그래서 이 주어진 모든 육생량을 사사사, 개인의 나에게 사적으로 쓴다면 이보다 더한 치우침은 없는 것이야. 결국은 주어진 육생량을 내 안에서 쓰고 내가 갖고 있으려면 나중에 표적을 받아 어려워지는 것이지 양양상충으로. 하지만 이 숱하게 그 사적인 이런 에너지를 이 정의, 내가 아시오 차지오 너를 위해 쓴다면 정법이 되는 것이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정법은 정해진 것도 없고 정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근기가 따르고 상중하 차원의 에너지가 따른데 어찌 내가 우리 윤도반님한테 이렇게 해줬던 소리를 이 양반한테 해주면 맞는다고 하겠죠. 이 양반은 이 양반에 걸맞는 삶의 에너지가 있어. 개체이자 주체, 주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근기에 맞게. 우리 도반님은 우리 도반님대로 주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법이야. 정, 나를 위한 법. 나를 위해 쓴다면 사된 것밖에는 안 되고 너를 위해 쓴다면 사가 정의가 되는 것이죠. 자, 목소리 더 작아지기 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